짜잔. 자, 이래서 자 우리는 정과자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분류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교도소에 이송을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미정 생활하다가 이제 징역 생활을 하면서 급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뭐 그런 이 사람의 처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자 짜잔 첫 번째 먼저 정과자씨의 재심사 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는 자 우리 정과자씨 같이 이렇게 징역을 살면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은 형을 복역하는 기간 동안 네 번의 재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심사 기간에 내가 2급이면은 1급수가 되든지 내가 만약에 3급이면은 2급수로 승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2급이었다가 생활을 족같이 해가지고 3급으로 떨어지든지 3급으로 있다가 사고치고 막 도주를 한번 하든지 교도관을 두들겨 패든지 이래가지고 뭔가 급수가 또 떨어지면 4급 교도소 우리 여기 이스트 간다이가 가장 좋아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뭐 징벌교도소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번의 재심사 일정이라는 걸 갖게 돼요. 누구든지야. 이거는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형량, 자기의 형기 동안 네 번의 재심사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재심사 기간. 우리 정과자 씨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22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 22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복역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재심사 기간은 자기 총 형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 또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 또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간 또는 6분의 5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재심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 재심사라는 걸 받게 되는데 자요 재심사를 또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자 분류심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여야 돼요. 참고로 우리 정과자 씨는 분류심사를 2022년 1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어찌 보면은 자기 재심사 기간은 2022년 7월 달부터 이 사람은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근데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S2급이 S1급으로 승급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돼. 따라서 승급 6개월 이후이거나 뭐냐면은 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급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그냥 형기 3분의 2 이상이 지나는 시점. 즉 뭐야? 2023년 5월, 내년 5월 달에 우리 정과자 씨는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생활을 잘하고 똑바로 잘하고 그냥 뭐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새손가락 똥카이님께서 또 다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급수는 그냥 말썽 없이 시간 지나면은 달아준다고요? 맞아요. 이거 정답인 거야. 말썽이 없으면은. 그치? 근데 또 우리가 말썽이 없으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나쁜 짓을 존나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말썽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썽이 없는 그 기준이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우리 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징벌을 안 가면 돼요. 징벌이나 조사 수용이 안 되면 돼. 그리고 자, 이것도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자, 확실한 거는 재심사 기간 동안 자 재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2023년 5월달 자기 형기의 3분의 2를 지나가는 그 시점이 딱 되면은 재심사 기간이 이 앞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매월 받은 행용 성적이 평균 우 이상일 경우에는 이분은 1급으로 승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 이상 우 이상이 8급에 8점 매년 7.8점 사이만 받으면은 자기 행용 점수 매달 받는 거 거기서 7점 이상만 받으면은 이 사람은 평균 8점 그 8점 이상으로 보자. 수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사실 3급에서 2급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이 사람들 얘기로는. 그리고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2급 교도소는 사실 2급 교도소는 딱 가보면은 1급들이 많아요, 되게. 모든 1급 교도소 1급수들이 전부 다 천안 개방교도소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장기수이신 분들의 의견,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를 내가 예전에는 수발의 정석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에 만약에 2급수, 그러니까 전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한 50명이 있었는데 50명한테 전화를 시켜주려면은 말 그대로 교도관들이 한 달에 3번, 4번씩이라고 치면은 200번만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은 인원이 2급을 달아버리면은 전화 사용하는 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 업무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접견 횟수도 늘어나고. 그거를 교도관들은 이게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가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 소가 어떤 분위기냐, 뭐 거기 소의 교도관들이 어떠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나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맨날 접견 오겠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하나 올려줬다고 이 사람이 뭐 3번 오던 거 막 4번 오고 전화 막 안 하던 거 몇 번씩 하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그 2급으로 생활을 할 때 한 달에 나 전화 한두 번도 안 했었어. 귀찮아가지고. 아니 뭐 전화해서 뭐 할 말이 있어? 뭐 궁금한 사람도 없고 사실 우리 집 돌아가는 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고 잘도 살고 있으니까. 분류심사에서 1급을 받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1급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 1급으로 1급수가 된다는 1급수가 될 수도 있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근데 나는 1급을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수용자 가족은 자기 안 사람이 분류심사 결과 1급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뭐야? 그냥 교도관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사실은. 짜잔. 자, 행형 그러면 뭐야? 행형 점수라는 거는 뭐야, 도대체? 아까부터 씨발 자꾸 행형 점수 하는데 아니 무슨 뭐 교도소 가가지고 징역 살면서도 씨발 뭐 점수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해야지 당연히. 교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가둬놓는 건 아니라는 거야. 나름대로 어떻게든 교정 교화를 위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룰들을 만들어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행정 점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행정 점수 배점 기준은 수, 우, 미, 양, 가라고 해가지고 수 9에서 10점, 우 7에서 8점, 미 5에서 6점, 양은 3에서 4점, 가는 1에서 2점이에요. 어저께 우리 그 미지정 생활할 때 배웠죠? 내가 만약에 교도소에 가서 추력을 나가지 않고 미지정 기간으로만 계속 있었어. 그럼 뭐야? 그 미지정 기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행용 점수는 양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3점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는 어떻게든 출력을 나가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평가 기간은 매월 7일 날 한다. 그다음에 자, 미지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미지정이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13일 날 내가 이번 달 만약에 14일 정도에 내가 추력을 나왔어. 그럼 내가 실제 추력을 나와서 일한 거는 17일을 일했고 14일은 내가 미지정으로 있었어요. 그럼 이러면 나는 행용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돼? 자, 15일이 초과가 됐을 때 미지정 생활을 이번 달에 15일 이상 초과가 되면은 초과해서 했으면은 나는 그냥 이번 행용 점수 무조건 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5일 이내 미지정 생활 한 열흘이나 12일 정도 하다가 내가 추력을 나갔어. 그러면은 그 추력장에 가서 받는 행정 점수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되고 사실 근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형기가 길거나 아니면은 우리 정 과자 씨처럼 저렇게 만기 또박이 살아야 되는 사람. 일단 정 과자 씨는 지금과 같은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저 사람은 가석방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 과자 씨는 뭐야? 지금 상태에서는 좋은 추력장 나가고 플러스 1급수를 달아서 조금이나마 바깥에 교통권을 많이 확보하고 또 하나는 좋은 추력장을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좀 가족의 어떤 작업장려금을 많이 받음으로써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징역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좋아요. 작업장 같은 경우는 따라서 작업장에서 하는 그 우리 공장 주임들은 자 자기 전체 공장 인원들 중에서 수는 10% 이내 사람한테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는 말 그대로 30% 이내. 즉 뭐야? 40%까지는 자 10명이 나가서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4명 정도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주고 어쩌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공장들은 그거예요. 어이 이번에 저기 재심사 기간 걸린 사람 누구지? 행정 점수 얼마나 돼? 그러면은 그 사전부터 이렇게 짜서 작업을 하는 거야. 요번에 얘를 좀 올려. 얘를 좀 얼마 달라? 행정 점수 얘를 뭐 달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공장 반장들이나 기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직원들이 또 보고 그래 얘는 이렇게 주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공장을 나가든 작업장을 나가든 지랄을 하든지 간에
꼴통을 까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직원들과는 절대 척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짜잔. 자, 따라서 우리 정 과자 씨가 S1급을 이제 3분의 2 시점에 S1급을 달았어요. 달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도대체 2급수와 1급수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1급수와 2급수의 차이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은 첫 번째, 수영복 바지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옷 색깔이 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니? 그 누르스름한 색 뭐 이런 거야. 두 번째, 접견이 매일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결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또 이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자, 김영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되던데요. 야, 뒤질 때까지 코로나겠니?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은 평상시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국가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주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평상시 때 같은 경우는 이 S1급수가 되면은 접견이 매일 가능하다. 즉 뭐야? 우리 미결수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전화는 월 5번까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 전화를 5번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번째, 이송청원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게 어, 법무부 법무부 예규에 보면은 1급 모범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교정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적당한 사유나 이런 거를 내 가지고 뭐 허가가 되면은 자기 집 가까운 소나 이런 데로 이송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소 가까운 2급 교도소 같은 데로. 이 1급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요게 뭐 이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오늘 내가 그냥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해주자. 자, 요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나한테 재작년인가 나한테 문의가 왔던 사람이에요. 재작년에 나한테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뭐냐면은 자, 자기가 조만간 갈 사람이래. 자기 무조건 간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대. 근데 사건 내용을 얘기 들어보고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 양반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번에 학교를 가게 되면은 자기는 와이프가 없대요. 어린아이하고 노모가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 노모와 어린아이가 자기를 수발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다른 지방 소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여기 그 집에서 가까운 그런 소에서 좀 있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다들 얘기를 하자면은 좋네 딱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알아봤겠지. 딱 봐서 족 같은 새끼면 내가 알아봤겠냐고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고 말지. 이래저래 전후 사정 이 사람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좋네 불쌍한 사람.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 즉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휴민트를 작동을 해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몇 군데다 좀 부탁을 해봤는데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컨택 포인트를 잡는 게 잡혀 들어가서 사동주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정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교정청의 분류심사 쪽에다가 자기가 편지를 하나 보내야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탄원서를 쓰든지 간에 뭐 반성문을 쓰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자 이게 때를 쓰는 거냐 아니면은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근거와 납득이 갈 만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어떤 그런 사유를 적당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요. 자, 첫 번째, 나의 현재 가족 관계는 이렇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요번에 학교를 갔습니다. 자, 학교를 갔어요. 자, 여기서 현재 저희 집의 상황은 요렇고 우리 그나마 이 내 아이들이나 뭐 애나 어머니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엄청 먼 데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접견 오기 되게 어렵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고 자주 못 보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지역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안에서 내가 정말 사고 치지. 나 불안해서 못 산다. 그러니 내가 정말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생활할 테니 우리 집에서 나 수발하러 오기 가까운 데로 좀 배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런 취지의 탄원을 하나 넣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넣어줬어. 가능했을 거. 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로 갔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조금 형기를 받아가지고.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뭐냐면은 그거야. 그냥 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제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살고 싶어요. 그냥 저는 점쟁이한테 점을 봤더니 뭐 내가 이번에 어디 영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점쟁이한테 점을 봤더니 부산에서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부산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가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가지고 떼쓰고 이런 거는 청원이 아닌 거야. 이런 걸 안 해준다고 씨발 소에서 뭐 법무부에서 족같네 교정본부가 씨발 뭐 수용자를 걔 조주로 보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이 요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삼자가 봤을 때 납득이 되는 내용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불편하게 사는데 나는 씨발 나 혼자 편하겠다고 막 이거 이렇게 안 해준다고 족같은 새끼 코고네 미놓는 애 어쩌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안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막 민원 넣고 어쩌고 한다고 씨발 내가 교도소 가면은 교도관들이 막 쫄아가지고 막 벌벌벌 떨어요. 그거는 나는 진상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다섯 번째 개방교도소 또는 소망의 집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 10년 이상 받은 사람들, 장기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장기수의 기준이 몇 년이냐라는 게 있어요. 장기수의 기준. 장기수. 장기수의 기준은 징역 10년 이상을 복역한 사람을 장기수라고 얘기를 해요. 장기수의 기준은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10년을 딱 사는 사람도 장기수가 될 수도 있고 S1급수가 모범수라고는 하지만 막상 가서 상대를 해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든 1급 모범수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되게 뭔가 막 저기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거예요. 징역을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거를 어디에 기준으로 둘까? 징역을 잘 살았다? 뭐 안에서 사고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산다? 근데 이거는 내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딱히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없는데 뭔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 뭐 가령 이런 거 있잖아. 자,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나한테 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어떤 아주머니가 핸드백에서 중요한 어떤 물건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트레비즈나 재용이나 우리 뭐 이런 사람들, 자, 린지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줌마 아주머니 거기 뭐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떨어뜨린 물건이 이 아주머니한테 정말 중요한 물건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쳐다보고 모른 척하고 있어 그냥. 그러면은 나는 나쁜 놈이게 안 나쁜 놈이게